중3 겨울방학 영어 솔직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학생들 많을 겁니다. 선행을 해야 할지, 고등 문법을 미리 떼야 할지, 문제집을 더 풀어야 할지. 주변에서는 말이 다 다르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겨울방학을 정말 열심히 보냈는데도 고1 올라가자마자 영어가 무너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선행을 거의 안 했는데도 고1 영어를 안정적으로 버티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머리일까요? 공부 시간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겨울방학 때 목표를 잘못 잡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중3 학생들은 겨울방학 목표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로 잡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영어에서 필요한 건 양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불필요한 이야기 전부 빼고 중3과 예비 고1이 겨울방학 때 반드시 만들어야 할 단 하나의 기준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준만 만들어 놓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때문에 무너질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고1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게 전부인지,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중3 학생들 영어가 왜 불안할까요? 단어를 몰라서? 문법을 안 배워서? 아니에요. 문장을 제대로 읽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풀어본 경험은 많은데 문장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어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단어는 아는데 문장이 안 읽힘, 지문은 읽었는데 선택지가 헷갈림, 맞힌 문제도 왜 맞았는지 모릅니다. 이 상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영어는 바로 흔들려요.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절대 문제풀이부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 해야 할 건 문제집 여러 권을 푸는 게 아닙니다. 짧은 문장 그리고 점차 길어지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입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점이 바로 이 길이거든요. 문장이 안 읽히면 지문이 길어질수록 시험은 운이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루에 뭘 하냐? 딱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해석 연습. 일단 지문 하나를 정하세요. 문제를 푸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짧든 길든 문장 하나를 끝까지 정확하게 끊어읽기 표시를 해보면서 읽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쌤이 오늘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는 지문을 전체적으로 스캔하면서 모르는 단어 뜻을 다 적으세요. 두 번째 스텝이 정말 중요한데요. 긴 수식어는 소괄호로 덜어내고 핵심이 되는 주어, 동사, 목적어는 꼭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혹시나 주어나 목적어가 길어지면 대괄호로 표시를 해두세요. 여러분들이 긴 문장을 대충 감으로만 읽어버리면 내용이 대부분 산으로 가기 때문에 연습 단계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문장 분석을 하면서 읽는 훈련이 꼭 필요해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들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도 없고요.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따로 표시를 안 해도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끊어읽기나 수식어구 덜어내는 그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은 친구들은요, 구독하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는 선택지 해석 연습. 이건 진짜 중요한데 대부분이 안 합니다. 시험에서 학생들이 틀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본문 때문이 아니라 선택지가 안 읽혀져요. 그래서 선택지를 꼭 따로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선택지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 선택지는 이런 뜻이구나,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답된 선택지와 실제 지문에 나왔던 부분을 대조를 해보면서 혹시라도 바뀌어 나온 표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바뀌어 나왔다면 어떻게 바뀌어 나왔는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까 지문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택지에 답이 된 건 sharing simple observations, 간단한 관찰 공유 이지만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힌트는 reflect what you notice, 네가 알아차린 걸 표현해라 였습니다. 선택지에서는 share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본문에서는 reflect라고 표현이 됐고, 선택지에서 simple observation, 간단한 관찰이라는 표현이 본문에서는 조금 풀어서 what you notice, 네가 알아차린 거, 이렇게 나왔다고 정도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난이도가 쉬운 경우는 지문에 나온 표현이 선택지에 그대로 나오지만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요, 지문에 나왔던 표현이 선택지의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paraphrasing, 바뀌어 나온 부분들을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여유가 조금 더 된다면 다른 유의어 표현도 찾아서 한번 적으면서 한 뜻의 여러 단어를 같이 한번 정리를 꼭 해보세요. 이 연습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당황을 해요. 쌤, 선택지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어렵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단어 공부. 단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주인공은 아니에요. 중3 겨울방학에 단어만 붙잡고 있으면 문장이 절대 끝까지 읽히진 않아요. 단어는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이 지문을 아까 1번, 2번 스텝대로 진행을 다 끝났다고 치고 그런 다음에 그 지문을 한국말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 그걸 말로 정리를 해보면서 몰랐던 단어를 같이 말로 내뱉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럽 토끼를 호주로 도입을 했더니 개체수. 개체수가 뭐였지? 맞다. populations가 엄청 늘었구나. 하지만 호주 환경에 되게 파괴적, destructive 해서 얘네를 생물학적, biological 한 방법으로 control, 통제를 했어. 근데 얘네가 면역체계, immunity 를 길렀네? 그래서 이 biological 한 방법이 ineffective
효과가 없네?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내용 정리를 하면서 그 내용 속에서 단어의 의미가 연상이 되어서 훨씬 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어 찾기, 문장 해석 30분, 선택지 해석 및 paraphrasing 표현 정리 20분, 내용과 함께 단어 정리 20분, 총 1시간 10분. 이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걸 겨울방학 내내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1 올라가서 첫 모의고사 볼 때 아이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영어가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이 말이 나오면 겨울방학은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중3 겨울방학 영어의 목표는요, 선행이 아니고 고등 문법 선점도 아니고요. 고1 영어를 버틸 수 있는 읽기 기준을 만드는 것. 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등학교에서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고등학교 영어는 훨씬 덜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방향은 알겠는데 내가 이거를 혼자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지금 다니는 학원이 내 수준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은 혼자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중3과 예비 고1을 대상으로 영어 공부를 방향부터 훈련 방식까지 처음부터 다시 잡아주는 영어 클래스를 준비를 했었고요. 현재는 사실 정원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 이후를 대비를 해서 추가 오픈을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 지금은 수업 신청이 아니라 대기 명단만 받고 있긴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많이 푸는 수업이 아니고요. 읽는 기준, 해석하는 기준, 혼자서도 공부가 굴러가게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입니다. 지금 다니는 학원이 잘 맞지 않거나 혼자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